안녕하세요, 청년 여러분. 겨울이라 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근데 마음까지 추우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넉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청년의 삶을 촘촘히 뒷받침하는 복지, 다양하고 활동적인 문화, 청년 정책 기본계획 파헤치기, 복지 문화 분야. 청년의 첫 출발이 든든해집니다. 저소득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기존 5개 사업을 2개로 통합. 청년 특화 서비스 및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 대상을 2025년까지 10만 명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한 청년 대상 근로소득 공제금과 민간 매칭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통장 유지 조건을 완화한다니 여러분 정말 unbelievable 하지 않나요? 이게 끝이 아니죠. 청년 특화 종합 재무 설계 서비스 및 수요자별 사례 관리 확대를 통해 청년층의 자립 성공률을 올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부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정책도 있습니다. 햇살론 뉴스 제도 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미취업 저신용 청년 등을 대상으로 연 3.6에서 4.5% 저금리 상품을 지속적으로 2025년까지 5천억! 무려 연간 1,000억! 1인당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와, 이건 뭐 든든함을 넘어서 믿음직스럽네요.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청년은 튼튼하다고요? No, no! 청년의 마음 건강, 신체 건강을 증진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청년의 마음 건강을 챙기는 2가지 대표 사업. 첫 번째는 고위험에 놓인 청년에 대한 지원으로 청년 정신건강 특화센터 및 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 청년의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 상담 치료까지 전주기를 연계할 예정인데요. 2020년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특화 사업을 2022년까지 전국 17개의 광역시도로 조기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입니다. 청년의 심리적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상담 비용을 소득 기준 없이 6개월간 제공한다고 합니다. 따뜻함이 넘쳐서 땀으로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땀 눈물. 또 청년 자살 예방을 위해 2030 여성 맞춤형 검진 도구 개발 및 자살 예방 정책 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것이며 자살 유족 중 청년 대상으로 원스톱 서비스도 지원됩니다. 청년들을 마약, 알코올, 도박 중독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아플 수가 없네요, 이제. 진심으로 청년들을 생각해주는 게 온몸으로 느껴지죠? 청년의 신체 건강을 위해서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국가 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하니까 놓치지 마세요. 정부가 어려운 청년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취약계층 초기 청년 지원 확대입니다. 2가지도 3가지도 아닌 무려 4개 부분에서 지원 확대. 와우. 첫 번째는 보호 종료 청년의 지원 강화입니다. 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됩니다. 또한 보호 종료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매월 임대료 지속 지원 및 사례 관리를 해준다고 하니 벌써부터 훈훈함이 여기까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2번째, 청년 정책의 사각지대 완전 타파! 학교 밖 청년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쉼터에서 퇴소한 가출 청년에게 대한 자립지원 수당을 신설하고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합니다. 저소득 청년 한부모 대상을 확대하여 아동 양육비 지원 및 밀착 관리 등 자립 지원 패키지를 강화하며 이주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 샤터민 청년에 대해서는 한국어 진로 직업 교육 및 이중 언어 인재 발굴과 개별 집단 상담 그리고 1대1 멘토링 등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많은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마지막으로 전국 97개소로 분포되어 있는 가족센터에서 청년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기초 지자체, 민간단체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심리상담 및 커뮤니티 참여 등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도 지원해준다니! 뭐야 우리 서로 조금씩 끈적하게 연결되는 건가요? 세 번째로는 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을 탄탄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장애 대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수어 통역사, 점역사, 속기사 등 전문 도우미 배치를 확대하고 대학 구성원 장애인식 개설 교육 실시를 의무화합니다. 클래식, 공연, 무용, 미술 등 예술 장르별 발달 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예술학교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초기 청년의 근로 인센티브를 확대! 아직 어리고 여린 초기 청년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근로 인센티브 역시 제공 및 확대로 추진된다고 하니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문화가 없는 내 삶을 상상할 수 있나요? 문화가 없다? 내가 있다?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청년의 도전, 문화 강국의 시작이다.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문화 콘텐츠 분야, 역량 있는 청년의 도전과 혁신을 응원하기 위해서 과감한 도전의 발판을 마련하여 모험 투자 펀드 등 콘텐츠 금융 지원을 강화합니다. 모험 투자 펀드 등을 통해 청년 중소 콘텐츠 기업의 콘텐츠 제작 자금을 2025년까지 1조 원가량 지속적으로 공급합니다. 와우, 그렇게나 많이? 네, 맞습니다. 청년 고용, 창업 초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콘텐츠 투자가 활성화됩니다. 또한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참여하는 한중일 e스포츠 대회를 2021년에 서울에서 개최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할 신기술 기반 게임을 2021년까지 약 50억 원을 투자해서 개발하고 제2의 페이커를 키우는 게임 문화 확산 및 저변을 확대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청년 문화 활동 기반을 강화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화생활이 저해되지 않도록 모든 저소득층 청년에게 연간 10만 원에 해당하는 문화누리 카드를 지급할 예정인데요. 2022년까지 보급률을 현 77%에서 100%로 늘린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공연기획 및 공연비 역시 2025년까지 2,000팀에 지원하며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은 국내 여행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청년 예술가 및 청년 창작자를 위한 지원도 있는데요. 인적 기반 및 창작 경험이 부족한 청년 문화 예술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예술인 지원 자격을 완화하여 신진 청년 예술인 등용문 마련 및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연간 3,000명 200만 원씩 지원. 게다가 문학, 시각, 공연, 기획, 무대 예술 등 8대 분야 차세대 청년 예술가 작품 활동도 지원합니다. 이러다가 온 국민이 예술인 되는 거 아닐지 모르겠어요. 우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시간이 더 있었다면 저희는 여기에 앉아서 아주 계속 이야기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소개할 이야기가 더 많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여기서 이만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청년들의 삶을 응원하며 그럼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청년들 하고 싶은 거 다 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